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비트코인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걸 공부하면 할수록 이건 단순히 새로운 코인 하나가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상상해보세요. 해외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여러분한테 100만 원을 보내려고 해요. 지금은 어떻게 하죠? 은행 가서 송금 신청하고 수수료 몇만 원 내고 그리고 3일쯤 기다리면 돈이 도착하죠. 그런데 만약 이게 몇 초 만에 수수료 거의 없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은행 영업시간이고 뭐고 상관없이 24시간 언제든지 말이에요. SF 영화 같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파트 1 비트코인의 꿈, 그리고 한계.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불명의 사람이 비트코인이라는 걸 세상에 내놓았어요. 이게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였던 게 중앙은행도 필요 없고 정부도 필요 없이 작동하는 디지털 화폐를 만든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돈이라는 건 항상 누군가가 보증해야 했잖아요. 한국은행이 찍어내는 원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관리하는 달러. 우리가 이 돈을 믿는 이유는 결국 그 뒤에 국가라는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 중앙 권력 없이도 투명한 기술만으로 신뢰를 만들 수 있어. 이게 가능했던 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덕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 세계 수천 수만 개의 컴퓨터가 똑같은 거래 장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내가 철수한테 비트코인 1개 보냈어라고 하면 모든 컴퓨터가 그걸 확인하고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혼자서 장부를 조작할 수가 없어요. 정말 획기적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한 개에 5천만 원이었다가 내일은 3천만 원, 모레는 7천만 원. 이렇게 들쑥날쑥하니까 실제로 돈으로 쓰기가 힘든 거예요. 파트 2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 바로 이 지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해요. 아이디어는 간단했어요. 블록체인의 장점은 그대로 가져가되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되잖아.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나 원화 같은 실제 화폐의 가치를 고정시킨 디지털 코인이에요. 예를 들어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1코인이 항상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됐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발행사가 1달러짜리 코인을 만들 때마다 실제로 1달러를 은행에 예치하거나 미국 국채 같은 안전한 자산으로 보관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언제든지 코인을 가져가면 실제 달러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마치 옛날에 근본위제 때 화폐를 가져가면 금으로 바꿔주던 것처럼요. 이름도 그래서 스테이블, 즉 안정적인 코인이에요. 비트코인처럼 투기의 대상이 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진짜 돈처럼 쓸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건 테더가 발행하는 USDT예요. 2025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무려 200조 원 정도 됩니다.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8년 전만 해도 2천억 원 규모였는데 무려 1000배가 성장한 거예요. 두 번째로 큰 건 서클이라는 회사가 만든 USDC인데 이것도 85조 원 규모로 엄청나게 커졌어요. 특히 USDC는 미국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과 협력하면서 더욱 신뢰를 얻고 있죠. 파트 3 왜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기 시작했을까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송금과 결제예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송금이 말도 안 되게 비싸고 느리거든요. 세계은행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평균 국제 송금 비용이 송금액의 6% 정도 된대요. 100만 원 보내면 6만 원이 수수료로 나가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10%가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내면 수수료가 거의 없어요. 몇백 원에서 많아야 몇천 원. 그리고 시간은 몇 분이면 돼요. 은행 영업시간도 상관없고요. 필리핀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고향에 있는 가족한테 돈을 보낼 때 이전에는 비싼 수수료 내고 며칠씩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몇 초 만에 보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는 이게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해외에서 일하는 필리핀 사람들이 2023년 한 해 동안 고국으로 보낸 돈이 55조 원이 넘어요.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디파이, 즉 탈중앙 금융이에요. 이건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은행 없이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전통적인 은행에서는 직원들이 여러분의 돈을 관리하고 대출을 해주죠. 그런데 디파이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정확히는 스마트 콘트랙트라는 게 자동으로 이 일을 해줘요. 자판기를 생각해보세요. 자판기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돈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온다는 걸 우리는 믿잖아요. 스마트 콘트랙트도 비슷해요.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파이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가치가 안정적인 화폐가 필요해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코인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디파이의 핵심 자산이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실제 금융수단으로서의 활용이에요. 특히 경제가 불안정한 나라에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르헨티나나 터키,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는 자국 통화의 가치가 폭락하고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거든요. 상상해보세요. 오늘 100만 원 상당의 돈을 은행에 넣어뒀는데 한 달 뒤에 보니까 구매력이 7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 사람들한테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은 생존 수단이에요. 정부가 아무리 통제하려 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디지털 달러를 보유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아르헨티나에서는 거래소 전체 거래의 60% 이상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급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고 생필품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요. 자국 화폐를 더 이상 믿지 못하니까요. 파트 사기업들도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제 개인들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남미에서 가장 큰 이커머스 회사인 메르카도 리브레, 남미판 쿠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회사가 최근에 공급업체들한테 대금을 USDC로 지급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존 방식으로는 송금하는데 며칠씩 걸리고 여러 중개은행을 거치면서 수수료가 엄청나게 나가고 환율 변동 때문에 공급업체가 실제로 받는 돈도 들쑥날쑥했거든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거의 실시간으로 돈이 도착하고 수수료는 거의 없고 금액도 정확하니까요.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인 쇼피파이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수백만 개의 온라인 상점이 쇼피파이를 쓰는데 이제 고객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해줬어요. 특히 국경을 넘는 거래에서 엄청난 효율을 보여주고 있죠. 더 놀라운 건 전통 금융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JP모건 같은 은행도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JP모건은 2019년에 JPM 코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물론 이건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JP모건 계좌를 가진 대기업 고객들끼리만 쓸 수 있는 폐쇄형이에요. 토요타, 블랙록 같은 회사들이 해외 자회사나 거래처에 돈을 보낼 때 이걸 써요. 기존에는 국제 송금이 며칠씩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거의 실시간으로 해결되는 거죠. 2024년 한 해 동안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전 세계 거래액이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거래액을 합친 것보다 7.7%나 더 많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핀테크 유행을 넘어서 실제 금융 시스템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파트 5 국가들의 반응. 그런데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니까 각국 정부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하죠. 돈이라는 건 원래 국가의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였으니까요. 미국의 반응이 특히 흥미로워요.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에 재선되면서부터 완전히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선거 때부터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어요. 그리고 2025년 7월 미국 의회는 역사적인 법을 통과시켰어요. 지니어스 법이라고 불리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적으로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 거예요. 은행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도 라이선스만 받으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게 됐죠. 왜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일까요? 사실 전략적인 계산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의 99%가 달러에 연동되어 있거든요. USDT든 USDC든 다 달러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로 퍼지면 퍼질수록 디지털 달러가 퍼지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민간 기업들이 알아서 달러를 세계에 퍼뜨리는 셈이죠. 달러 패권을 디지털 시대까지 연장하는 거예요. 게다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준비금으로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사들여요. 테더는 120조 원어치,
서클은 15조 원어치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국채를 팔 새로운 큰 손이 생긴 거죠. 유럽은 좀 다른 접근을 해요. 미국처럼 일단 만들고 나중에 규제하자는 게 아니라 먼저 규칙을 정하고 그 안에서만 하자는 스타일이에요. 2023년에 미CA라는 법을 만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발행사는 반드시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고 준비금은 유럽은행에 예치해야 하고 구성도 안전한 자산이어야 해요. 훨씬 보수적이죠. 유럽은 통화주권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시아도 재미있어요. 홍콩, 일본, 싱가포르는 샌드박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실험실 같은 거예요. 정식 허가는 아직 안 해줄게. 대신 제한된 환경에서 실험해봐. 문제 없으면 나중에 허가해줄게. 이런 식이에요. 혁신을 막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조건 허용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접근이죠. 파트 6 한국의 고민.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한국은행은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코인런 위험이에요. 만약 어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원화로 바꾸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충격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퍼질 수 있다는 거죠. 둘째, 통화 정책이 안 먹힐 수 있어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절해서 시중에 도는 돈의 양을 조절하잖아요. 그런데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한국은행과 상관없이 발행되고 유통돼요.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을 하려면 대형은행 위주로 통제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반면 산업계는 다급해요. 지금 안 하면 한국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뒤처진다. 미국은 벌써 법도 만들었고 아시아 국가들도 움직이는데 우리만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흥미로운 건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민간 기업들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카카오페이, 다날, LG CNS 같은 회사들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법이 만들어지면 바로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한국이 빨리 결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 시장까지 점령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도 사람들이 원화 대신 디지털 달러를 쓰기 시작할 수 있고 그럼 통화 주권이 흔들리는 거죠. 이미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파트 7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뀔까? 자, 그럼 이 모든 게 우리 삶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화폐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보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원화를 없애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원화를 디지털화한 형태로 함께 쓰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가요. 지금은 환전소 가서 줄 서고 수수료 내고 현금 들고 다니다가 남으면 다시 환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보편화되면 그냥 스마트폰으로 바로 결제하면 돼요. 자동으로 환전되고 수수료도 거의 없고요. 해외 직구도 훨씬 쉬워져요. 지금은 해외 쇼핑몰에서 결제할 때 신용카드 수수료도 있고 환율 계산도 복잡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면 훨씬 간단하고 투명해져요. 프리랜서나 크리에이터들한테는 더 큰 변화가 올 거예요. 지금은 해외 클라이언트한테 돈 받으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수수료도 많이 떼이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쓰면 거의 실시간으로 수수료 거의 없이 받을 수 있어요. 유튜버나 웹툰 작가 같은 크리에이터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광고 수익이나 후원금을 받을 때 플랫폼이 30에서 40%씩 떼어가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가 보편화되면 팬들이 직접 크리에이터한테 후원할 수 있어요. 중간 수수료가 거의 없으니까 크리에이터가 받는 돈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물론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아요. 가장 큰 건 결제 인프라예요. 아무리 스테이블 코인이 좋아도 동네 카페나 편의점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전체 스테이블 코인 활용 중 실제 결제로 쓰이는 게 5%도 안 돼요. 나머지는 거래소에서 거래하거나 디파이에서 쓰거나 송금 용도예요. 일상 결제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카카오페이나 애플페이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삼성페이가 성공한 이유는 기존 카드 단말기를 그대로 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게 주인이 새 기계를 살 필요가 없었죠. 근데 카카오페이는 새로운 단말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는 잘 안 퍼진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 문제에 부딪힐 거예요. 어떻게 기존 인프라와 매끄럽게 연결할지가 핵심이에요.
또 하나는 신뢰 문제예요. 2022년에 테라루나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붕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손실을 봤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트라우마죠.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불안하게 생각해요. 이걸 극복하려면 규제가 명확해져야 하고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해요. USDC 같은 경우는 매달 준비금 내역을 공개하고 회계법인 감사를 받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죠. 마무리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왜 중요한지 감이 오시죠?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새로운 코인 하나가 추가된 게 아니에요. 이건 돈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돈은 꼭 국가가 발행하고 관리해야 하나? 금융 시스템에서 중개자들은 정말 필요한가? 개인이 자기 돈을 더 자유롭게 관리할 수는 없을까? 80년 전 경제학자 케인스가 방코르라는 걸 제안했어요. 국가 간 거래를 위한 초국가적 화폐였죠. 당시에는 실현되지 못했지만 어쩌면 스테이블 코인이 그 꿈의 현대적 버전일지도 몰라요. 국경을 초월해서 자유롭게 오가는 디지털 화폐 말이에요. 흥미로운 건 이 변화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가 이제부터 이렇게 하세요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어요. 필리핀의 노동자가, 아르헨티나의 디자이너가, 브라질의 프리랜서가 먼저 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그리고 이제 정부들이 뒤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려도 많아요. 자금 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는 걱정,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걱정, 통화 주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 다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에요. 너무 보수적으로 나가면 기회를 놓칠 수 있고 너무 무방비로 열어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균형이 필요해요. 미국은 일단 해보고 규제하자는 쪽이고 유럽은 규제부터 만들고 하자는 쪽이에요. 아시아 국가들은 그 중간 어디쯤에서 자기 방식을 찾아가고 있고요. 한국은 아직 고민 중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한국이 너무 늦게 결정하는 건 위험하다고 봐요. 이미 베트남 같은 나라는 인구의 20%가 디지털 자산을 써봤대요. 동남아시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일상화되고 있고요. 만약 우리가 계속 망설이는 동안 다른 나라들이 표준을 만들어버리면 나중에 우리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룰을 만드는 사람이 되느냐, 룰을 따르는 사람이 되느냐의 차이죠. 그렇다고 무조건 빨리 하자는 건 아니에요. 테라루나 사태에서 봤듯이 제대로 준비 안 하고 성급하게 하면 큰 문제가 생겨요. 하지만 지금처럼 논의만 하고 결정을 미루는 것도 답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국민들이 이 주제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기술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돈을 쓸 것인지, 우리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2024년 한 해 동안 스테이블 코인 거래액이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는 게 그 증거예요. 활성화된 지갑 수도 1년 사이에 53%나 늘었고요. 이제 선택의 순간이에요. 한국은 어떤 길을 갈 건가요? 폐쇄적으로 갈 건가요? 개방적으로 갈 건가요? 아니면 그 중간의 균형점을 찾을 건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술은 막을 수 없어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효율적인 기술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흐름을 어떻게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한테 유리하게 관리하느냐예요. 그러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다양한 주체에 참여해요. 은행만이 아니라 핀테크 기업, 스타트업들도 뛰어들 수 있어야 해요. 혁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오니까요. 둘째, 실제 활용 기반이에요. 실험실에서만 존재하는 기술은 의미가 없어요. 세금 낼 때도 쓸 수 있고 공공 서비스 이용할 때도 쓸 수 있어야 진짜 화폐로 자리 잡아요. 셋째, 글로벌 연결성이에요. 한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반쪽짜리예요. 전 세계 결제 인프라와 연결되어야 진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지나고 있어요. 돈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이후로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금속 화폐에서 종이 화폐로, 종이 화폐에서 전자화폐로, 그리고 이제 전자화폐에서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로. 각각의 전환점마다 세상이 크게 바뀌었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 여정의 다음 챕터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또 다른 실험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아직은 아무도 확실히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이 변화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사람과 국가가 미래를 주도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켜만 보는 사람과 국가는 뒤처질 거예요.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여러분이 적어도 이 변화를 인지하고 있었으면 해서예요. 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나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해요. 어쩌면 몇 년 후에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커피를 사고 월급을 받고 해외여행 경비를 충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전혀 다른 형태의 디지털 화폐를 쓰고 있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변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들이자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질문하고 감시하자는 거예요. 그게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스테이블 코인,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죠? 뉴스에서 관련 기사가 나오면 이제 저거 저번에 들었던 거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돈의 미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그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